학성고대. 안녕하세요. 학성고대 4화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학범이고요. 그 사이에 KBS 51기 성우공채 1차 제출이 있었습니다. 저번 학성고대에서 이제 곧 KBS 성우공채가 올라올 시기니까 당분간 유튜브에는 라디오 드라마나 내레이션 쪽 영상들이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올릴 예정이다,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몇 개 못 올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3월 20일 금요일에 KBS 성우 공채 공지가 올라왔었죠. 이번 성우 공채는 3월 20일 금요일부터 3월 27일 금요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1차 음성 녹음본을 제출해야 되는 시험이었는데요. 저는 살짝 촉박했습니다만, 물론 KBS 시험은 연기 하나, 내레이션 하나 이렇게 두 문제만 제출하면 되는 그런 시험이지만, 이게 녹음을 하다 보면 항상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아쉬움이 아예 안 남을 순 없겠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걸 떠나서 제출할 때 당시는 이 정도면 됐다, 이거 진짜 괜찮다 하고 제출을 하는데, 또 막상 제출한 다음날 다다음날 다시 들어보면 이거 왜 여기서 이렇게 했지? 이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 좋았겠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아쉽게 느꼈던 점은 무엇이고, 이 아쉬움이 이번 공채에서 끝날 수 있도록, 이 아쉬움이 다음 공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어떤 부분이 아쉬웠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같이 1차 시험 문제를 봐야겠죠. 1차 시험 문제는 이랬습니다. 네. 먼저 연기부터 살펴보자면, 캐릭터는 젊게는 30대 중후반에서 40, 50대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중년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KBS 시험은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은 아닙니다만, 이게 KBS는 매년 성우공채를 하는 방송사인 만큼 한 해에 시험 문제가 20대 캐릭터가 나왔다, 그럼 다음 해 문제는 중년 캐릭터가 나온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는 다시 20대 캐릭터가 나오고, 이런 20대 중년, 20대 중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사이클이 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작년 50기 성우공채 문제가 20대였기 때문에 이번 51기는 중년 연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중년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우려를 했던 게, 중년 연기에서 약합니다. 중년 연기를 잘 못해서 연습을 하는데, 이게 대본이 어떤 베테랑의 느낌이 나야 되는 대본인데, 읽으니까 그냥 10대, 20대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집중을 했던 건, 이 베테랑의 느낌이 나는 중년 캐릭터 목소리를 빨리 만들어야겠다, 여기에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호흡을 많이 넣는 거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캐릭터는 호흡을 더 넣어야 돼요. 어릴 때는 호흡 없이 목소리만 쨍쨍한 소리, 혜원씨 본인 작업물에 대해서, 이러면 어린 캐릭터고, 호흡이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가요. 혜원씨 본인 작업물에 대해서, 이렇게 호흡이 섞일수록 나이대가 올라가서, 저는 중년이 안 되니까 호흡을 왕창 넣어서 연기를 했어요. 혜원씨
본인 작업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해서 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선생님이 아, 지금 연기는 쓸 수가 없는 연기다. 왜냐하면 지금은 호흡을 너무 많이 넣고 연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마이크에 목소리가 제대로 안 꽂힌다. 호흡이 너무 많아서. 마이크의 소리가 너무 안 꽂히고, 그리고 호흡이 너무 들어간 채로 연기를 시작하니까 연기에는 강약고저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어떨 때 세게 하고 어떨 때는 느리게 하고 이런 것들을 호흡을 이용해서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약해진다. 왜? 모든 연기에 다 호흡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연기의 다채로움이 떨어진다. 결론은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만 사용하면 안 된다. 요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목소리만 신경 쓰니까 연기적인 표현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재미없어지고 되게 개성 없는 연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자신의 목소리로 연기를 하되 캐릭터는 억양이나 말투, 뭐 어미값 이런 것들로 조정을 하고 변성을 위해 넣는 호흡은 그런 것들이 먼저 수행되고 마지막에 한 스푼 정도만 살짝 넣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은 그렇게 호흡 가득한 연기를 했다가 점점 그냥 제 목소리를 많이 넣고 연기적으로 요걸 표현해보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1차 파일에서 목소리가 잘 들리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방송사에서 이 제출 파일들을 평가를 할 때 여자 2,000명, 남자 2,000명, 총 4,000명을 이 한 달 안에 또는 몇 주 안에 평가를 해야 된다는 요 상황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기를 자세하게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 마이크에 소리가 확실하게 꽂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 캐릭터 표현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것조차 실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명 파일을 틀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소리가 작아. 그러면 발성이 좀 약한 친구인가? 소리가 좀 작은 친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파일은 거기 가서 직접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음성 파일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 깔끔하고 명확하게 들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일단 제 목소리로 연기를 하되 그러면 또 너무 어려지니까 베테랑의 느낌이 나도록 중년의 느낌이 나도록 말투나 억양 부분에 신경 써서 파일을 만들었고 제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제출 파일을 같이 들어볼까요? 혜원씨, 본인 작업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자, 여기 봐봐요. 동생이 1차 합격했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다른 가족들은 다 놀라거나 기뻐하는데 이 캐릭터, 혜원씨 맞죠? 주인공은 표정이 없잖아. 아니, 표정은 없어도 여기 이 손, 주인공이 쥔 숟가락이 휘어져 있어. 이건 내 자격지심? 그런 걸 보여주는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난 이런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나 학생들 가르친 지 오래됐어요. 그림 예쁘게 그리고 기술 좋은 친구들 널렸죠. 근데 이렇게 주변을 이용한 상징이나 표현을 구사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건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은 좀 날 것이지만 나는 지금 그것도 좋아요. 혜원 씨, 이제 우리 학원 온 지 1년 됐잖아요. 근데 재능 있어요. 제발 쫄지 말아요. 응? 그 5년이 혜원 씨 무기가 될 거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한 5년 버텼다면서요? 그 절박함, 체념, 분노, 그 지긋지긋한 시간들 없었으면 그 휜 숟가락 컷 절대 못 그리지. 그건 입시생 애기들은 아무리 상상해도 못 그리는 진짜 감정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는데
일단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내 목소리대로 한 건 좋은데, 그래도 이게 성우 시험이잖아요. 성우 시험인 만큼, 그래도 뭔가 좀 더 멋진 목소리로 해야 됐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라디오 드라마 연기이기도 하니까, 애니 캐릭터나 요런 것보다는 많이 리얼리티한 연기잖아요. 남자 지원자가 한 2,000명 정도 될 텐데, 그 중에서 내 목소리가 탁 꽂혀야 되는데, 이게 탁 꽂힐까? 그게 살짝 불안하고요. 예,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챙기면서도, 좀 더 멋지게 해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 일단 진짜 아쉬웠던 건, 보통 이 기본기가 좋아도, 뭐 발성 좋고 발음이 좋아도, 연기가 어색해 보이는 건 여유가 없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연기 배우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기도 하고, 좀 더 여유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대사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과 주고받는 그런 연기여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표현이 살짝 아쉽다? 물론 제가 대본에도 적어가면서 나름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녹음한 거기 때문에 괜찮은 부분도 있긴 해요. 괜찮은 부분도 있긴 한데, 한 세 군데 정도가 살짝 빨라져서 좀 아쉬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내 자격지심? 뭐 그런 걸 보여주는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난 이런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요 부분. 난 이런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앞에서 뭐 그런 걸 보여주는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하면서 상대방한테 살짝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표정을 보고, 뭐 맞아, 그러면 나는 웃으면서 난 이런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응? 난 이런 게 좋다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걸 보여주는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난 이런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말고, 이게 좀 더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고 진짜 이 상황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면, 청자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게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그런 뭐 퍼즈나 이런 걸 이용해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쑥쑥쑥쑥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표현을 하긴 하는데 너무 옅어지게 했어. 안 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성우 연기로 치기에는 좀 약하게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우 연기는 목소리로만 그 그림이 그려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아니면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 드라마를 들을 수도 있고, 뭐 설거지를 하면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청자의 머릿속에 내용이 팍팍팍팍 들어가고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도록 다른 매체 연기보다는 살짝 세게, 살짝 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애매하게 해버리는 거야. 빠르게 하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하긴 하니까 제출 당시에는 또 몰랐어요. 이 정도면 잘 표현했다 하고 냈는데,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너무 옅게 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럴까?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가? 진짜 깊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진짜 이게 더 아쉬운 이유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대본을 보면서 연기하기 때문에 대본에 이런 메모들을 적어두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상대 표정을 보고 그게 느껴지게끔 살짝 쉬었다가 연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놔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연기했는데도 표현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왜 그럴까 싶은 거죠. 근데 제가 생각을 깊게 해보니까 왜 그런지 알게 됐습니다. 음, 답은 가까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연기가 나오냐면, 대본을 보면서 연기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대본을 보면서 연기를 하니까 진짜 그 캐릭터가 돼서 말로써 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낭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동화책 읽듯이. 뭐 예를 들어서 대사가, 혜원 씨 본인 작업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요런 대사면
일단 눈으로 대본을 보고 혜원씨 왜 본인 작업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하고 2분 대사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혜원씨 본인 작업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대사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 입이 눈을 따라가는 거예요. 국어책 읽기가 되듯이 아까 제가 아쉬웠다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 자격지심? 그런 걸 보여주는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난 이런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요것도 연기로 말하면 이건 내 자격지심? 그런 걸 보여주는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난 이런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면 말로 써도 되는 건데 내가 지금 대본을 들고 있으니까 완전 그 캐릭터에 몰입하지 못하고 이 글만 열심히 읽는 거예요. 이건 내 자격지심? 그런 걸 보여주는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난 이런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된다고, 요렇게.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연기를 더 잘하라고 대본을 들고 있는 건데 대본을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막 녹음 상황에서 긴장되고 하다 보면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글만 열심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글만 읽었구나. 내가 정말 이 캐릭터로 이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낭독을 해버렸구나. 그래서 요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방법도 고안했습니다. 뭐냐면 눈과 입이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낭독하는 느낌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눈이 글을 읽으면서 입이 같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그냥 글만 읽는 것처럼 되는 건데 일단 눈으로 연기를 하기 전에 첫 대사를 봅니다. 혜원씨 본인 작업물에 대해서 왜 그리 자신 없어? 이걸 봐요. 보고 입으로 출력, 그 감정이 준비되면 혜원씨 본인 작업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출력을 해요. 근데 이 출력을 하면서 다음 대사를 또 봐요. 여기 봐봐요. 동생이 1차 합격했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다른 가족들은 다 놀러간다 기뻐하는데 이 캐릭터 혜원씨 맞죠? 요거를 미리 읽어 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눈이 읽는 게 연기가 되면 안 돼. 연기는 진짜 말로 써야 되고 눈의 역할은 내가 대사를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 인지까지가 역할이다. 그게 출력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연기하기 전에 연기할 다음 대사를 미리미리 보고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까지가 역할이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연기해야 할 그 순간에 그 대사를 바로바로 보면서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눈과 입이 같이 움직였어. 머리에 저장해두고 인지하는 그런 과정 없이 출력이 필요할 때마다 그 부분의 대사를 보면서 연기를 했는데 요게 내가 마음이 여유가 있고 그런 상황에선 괜찮은데 만약에 뭐 시험이야, 녹음이야, 그럴 때 긴장이 되면 어느 순간 연기가 아니라 낭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해야 되는데 글만 읽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알게 돼가지고 요즘에는 말할 대사를 일단 미리 눈으로 보고 머리에 넣어두고 그 다음에 감정이 올라오면 출력, 그리고 출력 중에 또 다음 대사 보고 인지하고 다시 출력, 이렇게 먼저 입으로 내뱉기 전에 인지하고 생각하는 그거를 눈으로 먼저 하는 요 과정이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하고 학원에서 하니까 전처럼 연기할 때 여유가 없다, 요 부분은 좀 고쳐진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할 때도 긴장이 되다가도 일단 머리에 들어오자마자 입으로 내뱉는 것보다 머리에서 저장을 하고 입으로 뱉으니까 긴장감도 좀 줄어들고 더 신경 써서 말할 수 있게 되고 요런 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출 전에 빨리 알았으면 다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만들었을 텐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근데 뭐 템포가 괜찮은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 한 몇 군데 빨라졌다고
바로 떨어뜨리지는 또 않겠죠. 다른 부분도 고쳐 나가거나 개선해 나갈 점이 있겠죠. 그래서 너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일단 제가 요 부분이 많이 아쉬웠던 만큼 요 아쉬웠던 점이 다음 공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잘 개선해 나갈 수 있게 요 개선점을 몸으로 많이 체화를 해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눈은 대사 인지만 하고 출력은 말로써 하자. 예, 요겁니다. 예, 요 얘기를 참 길게도 했네요. 20분 동안 했네요. 어, 일단 뭐 제출은 하긴 했으니 그건 된 거고 이제 고칠 점 알았으니 고쳐 나가고 계속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학성고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평소처럼 녹음할 거 유튜브에 올릴 거 있으면 녹음해서 올리고 또 공부하고 또 기록할 내용이 생기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학성고대